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좀 기사거리를 이제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며칠 전에, 이건 캐네디언 달러거든요. 보면은 98,681불. 그러니까 얼마 전에 10만 불이 넘어갔었어요. 이제 장중에 1억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면서 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와 어떻게 비트코인이 정말 옛날에 한번 3만 불까지 한번 갔다가 그게 다시 막 몇천 불로 떨어졌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냥 다 거짓말이고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봤을 때 가치는 있겠다는데 투자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거래소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국도 한참 동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팔고 이제 캐시로 이제 전환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업체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했는데, 근데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서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저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했었으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일단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거 분명히 스캠으로 끝날 것 같은 정말 강력한 느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무려 지금 세상에 와 이게 옛날에 정말 이게 뭐 이 800 이게 옛날에는 몇십 센트였을 때도 있어, 몇 불짜리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500불 이럴 때만 해도 와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요때 뭐 와 7만 불까지 갔었나요? 너무하네 진짜 세상에. 그러다 이게 다시 또 추락해가지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옛 사람들 말대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추종했던 사람들 말대로 이제 1억을 정말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네요. 뭐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뭐 2009년인가 뭐 나왔던 거 같은데 정확하게 안 나. 2015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캘거리 때 이제 처음 캘거리 살 때 처음 나왔었고,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 못 믿겠다.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제 어떤 누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걸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아마 한 100 몇 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을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때 정말 맘먹고 뭐 몇백 개로 사놨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근데 몇백 개를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저도 뭐 주식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지만 지금 얘기하는 다 가정법인 거잖아요, 그죠?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투자처가 내 살아 생전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있으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 랠리를 예를 들어서 10대 미만인 애들이 뭐 있었다 그래도 걔네들이 안다고 해서 투자할 방법도 마땅치도 않고, 그 꼬맹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와 내가 한 30대 때 경제에 좀 눈을 떴어야 되는데 눈을 뜨지 못할 때 이런 역사적인 랠리가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와 난 이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박 친 나라가 있어요. 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 중미권 정말 얼마나 내전도 많고 막 맨날 축구 때문에 미치는 막 이런 나라, 축구도 잘 못하면서 축구에 미친 나라인데, 이게 2011년인가요? 그때 이걸 법정 화폐로 지정을 했어요. 요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도 얼굴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나 중남미인 게 얼굴이 아닌데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계 중동 사람 계통이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2021년에 법정 화폐로 지정을 했죠. 그때만 해도 전 세계 어떤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서 다 경고를 했죠. 어떻게 이 자산이 안정치 않은 자산을 어떻게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하냐.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40% 이상의 그 나라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나라의 온 자산을 거의 그 비트코인 사는데 몰빵을 했는데,
40% 이상의 수익 올리면서 그 국가의 채무도 다 갚아버리고 인기가 엄청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당연히 이제 이게 국가 법정 화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믿고 투자를 많이 했겠죠.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40% 이상의 수익 올렸고 빚도 다 갚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가도 부자가 됐고 국민도 부자가 됐고 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보유 자산으로 뭐 한 2천억 정도를 보유했다고. 옛날에는 이제 나라가 빚더미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한 2천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큰 자산 아닐 건데 이제 빚더미를 다 갚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직 폭력배를 소통하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가혹하게 휘둘렀고 지금 한 7만 명 정도가 그 감옥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걸 찾을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감옥이 그냥 완전히 조금은 감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바바박 붙어 있어가지고 좀 꼼짝달싹 못하는 거의 지옥 같은 감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막 이 살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명 높은 나라에서 이 살인율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장 뭐라고 표현했더라? 가장 위대한 독재자라고 표현했나?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인기를 끈 대통령도 있고 뭐 엄청난 부자들도 만들어졌겠죠. 이걸 왜 찾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제목이 이제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달성했을 때 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딴 거는 모르겠고 요걸 하나 이제 늘 보는 거고 이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M2가 쉽게 하면 이제 M1이 이제 본원 통화량이라면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도 주소 듣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아시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M2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현찰과 그리고 현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통화가 합해진 게 이제 M2인데 저는 이걸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요때 2019년, 2019년, 2022년, 2020년 넘어가면서 보면은 워낙 늘 증가해 왔어요. 10년짜리 볼 수 없네요, 이거는. 늘 증가해 왔는데 요때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이 쫙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팬데믹이 오면서 돈을 이제 무차별 살표를 하면서 경제가 이제 폭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때 이제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하면서 저도 저걸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때 직장을 잃으면서 그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유지가 됐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그 몰기지를 좀 중단했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유지가 됐었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았으니까 저도 뭐라 그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때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돈 공급을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꺾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금리가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그죠.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려서 한 번도 금리를 올린 이후로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 말은 결국은 그 긴축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돈들이 사실은 그 중앙은행에 풀었던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다시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빨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맞아요.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선 제가 그 방송할 때 그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지출을 또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 뭐 집을 사서 하우징에 관련된 그 지출도 늘리고 있고 또 의료에 대한 지출도 늘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캐나다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많은 재정 투자를 하면서 참전하고 있다고 보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전하고 있고 미국도 참전하고 있고 중국도 참전하고 유럽도 다 참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실 세계 대전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금융적으로 보면
거기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돈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도 돈의 흐름들, 이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어딘가에는 가야 되고 어딘가에는 투자돼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들이 결국은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암호화폐에도 돈들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는 통화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물론 여기서 가파른 상승은 없지만 계속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돈의 전체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못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또 떨어뜨린다? 지금 사실상 파월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 이후에는 금리 떨어질 것 같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자산 시장이 또 한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제가 지금 막 자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그냥 정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오늘 기사 보다 여러 봤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일단은 비트코인과 부동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오르는 게 분명히 어떤 투자처를 찾아 흐르는 돈들이 흘러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뜩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가계부채도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통화량이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통화량의 흐름은 결국은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다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금리가 일단 안 올리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언젠간 또 흘러 들어오는 시장도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